헬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죠? 테스트. 오케이. 오늘 13분 정도 오셨고, 그리고 녹화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녹화본을 공유할 수 있으면 학교 측에서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어진 시간은 2시간입니다. 저는 커리어랩 대표 유준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좀 현실적인, 좀 실질적인 전략적인 조언을 많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시작은 우리 학교를 찍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리서치를 제가 해봤고요. 그 선배죠. 예, 선배의 케이스를 좀 분석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은 이제 저랑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질문을 많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어, 주로는 지금 글로벌 통상경영학과, 이 통상경영학과 학과 이 전공을 가지고 보통 뭐 무역회사도 많이 갈 것 같고 아니면 수출입 담당하는 그런 물류 담당자로도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들어오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2시 5분에 정확하게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이나 이런 것들 좀 표현해 주시고 지금 출석 체크하고 계시니까 2시 5분에 정확히 시작하게 더 대기실에 갑자기 많이 시간이 엄청 많이 대기실에 들어오셨어요. 외국 분도 계신 것 같고 2시 5분에 시작 예정이고요. 음소거 해주시고 그리고 이름, 학과, 학번 그거 표현해 주시고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면 출석 체크 용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외국 분도 그 베트남 분도 한 분 계신 것 같고 다양하게 오신 것 같아요. 어, Thank you for joining. We have 2 hours. 오늘 2시간 정도 있고 I'm going to share some job strategy, how we get a job, what kind of strategy we can have.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볼 거예요. 어떻게 잡을 구하고 또 어떤 커리어를 주로 선배들이 찾아갔는지 그거부터 제가 조금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So we're going to start at 5. 지금 한 31분? 생각보다 많이 오셨는데 음소거 해주시고 we have 31 people now, and this lecture is to be recorded, so you can see the video later. 그래서 이제 리코딩 하니까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셔서 제가 OK를 누르고 있고요. 제가 태희님한테 그 호스트 기능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음소거, 예. 오케이. 계속 오고 계셔서 한 2시 10분 해야 되겠는데. 근데 어쨌든 한 2시 한 6분 정도 할게요. 지금 33분. Now we have 33. 채팅창에 학과, 학번 이름 적어주시면 출결 체크 하고 있습니다. 2분 있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옛날에 영상으로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신한대학교 영상으로 라이브 말고 지금처럼. 그래서 영상으로 본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오늘 뭐 캠 키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음소거 해주시고 음, uh, please change your name with your the major, your real name or your number ID as well
for checking your attendance. 외국 분도 꽤 계시네. 영어로 해야 되나? Should I do it in English? I'm going to use Korean in this time because most of the audience today is Korean. But this whole lecture is being recorded, so you can see later, maybe in the website or the maybe the department of department. I mean, the person in the department will help sharing the video later, or maybe they can put it in the website.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중간중간 하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 이제 수락해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영상은 녹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라이브기 때문에 뭐 제가 혼자 막 떠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소통했으면 좋겠고, 혹시 용기 내서 딱 뭐 화면 켜주실 분 있으면 켜두세요. 그러면 제가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목표는 이제 커리어, 취업, 그리고 가능하면 뭐 글로벌 기업, 뭐 해외 취업까지 다 전반적으로 제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꿀팁을 많이 드리도록 하고, 아마 제가 뭐 말이 좀 빠른 편이라 나중에 뭐 좀 지치면 제가 한 5분 정도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 일단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이라서 4시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할 거고, 지금 계속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한 몇 분 지체되긴 했으나 어쨌든 녹화 중이기 때문에 늦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녹화 보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름하고 학번,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학과, 그걸로 해서 채팅창 한번 적어주시면 출결 체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목표는 제가 준비한 뭐 PPT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링크드인이라 그래서 이제 SNS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신한대학교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클릭이 안 돼요. 링크드인의 문제가 이제 인맥이 그쪽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들만 이제 그 1촌과 1촌, 2촌, 1촌과 2촌, 3촌인데 3촌 안에 서로 들어야 클릭이 돼요. 그래서 신한대학교에 있는 분들 라고 제가 좀 더 맺어야 이런 분들 클릭을 할 수가 있고, 현재 클릭이 안 되고, 클릭이 되는 분들 위주로 제가 몇 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놔서 지금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야 솔직히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딴 세상 얘기라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요즘은 다행히 굿 뉴스는 굉장히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름의 역량이나 스킬이 있으면 다 기회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특히 개발자나 이런 개발자나 뭐 서비스 기획자나 이런 어떤 스타트업에서 많이 요구하는 그런 포지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학벌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든 오늘 듣고 잘 전략을 짜서 내가 목표하는 취업을 성공시켰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그냥 아무 데나 뭐 돈 주는 데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직무, 내가 원하는 커리어, 나아가서 해외 취업이라든지 글로벌 기업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다.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케이스를 먼저 조금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는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좀 제가 한 10분 정도 준비했으니까 그건 먼저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와닿잖아요. 내가 그럼 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분은 졸업한 지는 좀 됐는데 이제 방사선과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신한대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주로 식음료 쪽에 일을 했나 봐요. 그것도 food and beverage 이런 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Pernod Ricard라는 좋은 회사입니다. 이 글로벌 회사요. 이 글로벌 푸드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링크드인은 이렇게 회사 페이지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음료 회사에서 지금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글로벌 음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졸업 이후에 자기 전공을 살리진 않았죠. 근데 이렇게 F&B라고 하잖아요. Food and Beverage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한국 회사 베이스로 일하다가 그러다가 되게 우연하게 싱가포르 취업을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매니저를 하셨고 레스토랑에서 그러고 나서 계속 F&B 쪽에 있으니까 지금 이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전공을 살리진 않았지만 우리 학교 졸업생으로서 지속적으로 F&B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서 지금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싱가포르 취업 기회가 있어서 싱가포르 회사에서 일을 했었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분은 산업 디자인을 졸업하셨고 신한대학교 산업 디자인을 14년에 졸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청담 러닝 여기도 잘 알려진 이제 한국에선 알려진 그 회사죠.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쭉쭉 가서 지금은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크게 뭐 그냥 뭐 화려한 회사는 현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일을 하고 있네요. 전공을 살렸던 케이스고 이분은 라포랩스라고 스타트업이에요. 이분은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지금 약간 되게 따끈따끈한 선배죠. 1년,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웅진 IT에서 인턴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라포랩스라고 여기도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인데 거기에서 이제 인턴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경영학과를 하고 나서 지금 어카운팅 쪽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재무 쪽에. 그래서 재무 쪽에 인턴을 계속 했고 그리고 아마 이 인턴 경험 2개를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지금 회계나 재무 쪽 포지션으로 이직을 했지 않았을까? 근데 다 지금 회사가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웅진도 대기업이고 그다음에 라포랩스도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좋은 회사나 좋은 스타트업에 가는구나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좀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볼게요. 이분은 방사선을 전공을 했고 신한대학교에서 그리고 첫 취업이 되게 잘 됐네요. 삼성병원에서 취업을 했고 물론 이제 방사선 쪽은 약간 특수 쪽이라서 자기 뭐 전공 지식이나 면접만 잘 보면은 이제 학벌에 관계없이 좋은데 많이 가는 편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필립스도 되게 좋은 글로벌 회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지금 필립스로 갔다. 이런 걸 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이분도 같은 방식으로 임상병리 전공을 하고 2019년 졸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강북 삼성병원, 그다음에 아산병원 통해서 지금 휴이노 이 회사로 간 거. 병원에 있다 회사로 갔어요. 이분도 병원에 있다 회사로 갔고 병원보다는 회사가 더 좋죠. 왜냐하면은 좀 더 병원은 내가 주어진 일 베이스로 하지만 회사는 좀 더 뭐 혁신도 많이 하고 팀도 많이 바뀌고 하니까 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서의 규칙적인 일보다 이분은 이제 회사에서 좀 더 인정받고 거기에서 뭐 필요하면 주식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회사로 이직을 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선배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은 2011년 신한대학교 전자통신학과를 전공하고 중간에 또 학사를 조금 더 연장을 했네요. 아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부를 좀 더 할 수는 있죠. 그러다가 어쩌고 저쩌고 회사를 좀 다니다가 이분은 지금 미국에 계셔요. 미국에. 그게 좀 신기해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일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라고 해서 이제 고객의 어떤 문의들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됐고 필리핀에서 해외 경험을 해본 해외 취업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해외 취업을 선배가 하고 나서 이번에 한번 미국으로 가봐야지 하면서 진짜 미국으로 간 거예요. 이런 도전을 한 거죠. 경험을 계속 경험치를 계속 활용해서. 그래서 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선배들의 케이스를 많이 보셔야 내가 저런 방식으로 나도 뭐 해외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뭐 웅진이나 뭐 라포레스 같은 거는 스타트업이나 이제 뭐 IT 기업 혹은 뭐 대기업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요새는 철저하게 능력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한 일들이고요. 이분은 에너지 환경공학 학사를 하고 나서 석사를 좀 했네요. 인하대에 가서 그다음에 이제 화학 쪽 회사로 가서 에너지 쪽 분야에서 지금 대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홈플러스로 바로 취업을 해서 홈플러스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는 선배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분은 널스, 간호학과를 나와서 그다음 한양대학교 그 간호 쪽으로 해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병원에 있다가 지금 대박이죠. 병원을 갔는데 사우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간호사분인데
간호학과 나와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우받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좋잖아요. 그렇죠? 기름값도 많이 올라서 요새 굉장히 부유한 나라인데 거기서 지금 간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물론 우리 과는 뭐 많이 아까 안 나왔죠. 근데 아까 그래도 라포랩스 가신 분이 저희 지금 통상 경영 쪽이었던 것 같고요. 다른 학과도 같이 섞어서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분은 2021년 별로 안 됐네요. 작년 초에 졸업을 했고 그러고 나서 한화. 예, 한화는 뭐야? 이거 한화는 옛날 건가 봐요. 이분이 어, 그 전문대도 나왔었고 여기도 나왔었고 공부를 좀 오래 했네요. 그 중간에 이제 한화라는 데 다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도 되게 글로벌한 분이라서 말레이시아로 인턴을 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아시아나에 취업을 했었네요. 인턴으로. 그래서 미국 쪽에서 아시아나 캐빈 크루, 그라운드 크루네요. 그라운드 크루니까 캐빈 크루는 이제 비행기를 탄 사람이고 그라운드 크루는 이제 지상직이죠. 예, 지상직. 어쨌든 미국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모든 경험을 다 이렇게 잘 셀링해서 지금은 한국에 있고 마케팅으로 또 전환을 하면서 또 회사는 또 글로벌 회사로 다니는 것 같아요. 이 회사 클릭해 보면 지금 바젤에 있는 스위스 회사네요. 굉장히 좋은 회사에 다니고 계시네. 바젤에 있는 애그리컬처 컴퍼니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선배분도.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를 한 명만 더 보여드리면 이분은 졸업한 지 꽤 됐네요. 그런데 이제 델 코리아 되게 좋은 회사죠. 글로벌 회사고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에덴 TNS라는 컴퍼니에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제가 한 10개 정도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신한대학교라고 링크드인 꼭 하시고 여기서 신한대학교라고 검색을 한국어로 치면 그리고 이제 필터링을 사람으로 하면 330명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330명이 적어도 우리 선배인데 선배들이 어떤 회사에서 혹은 어떤 국가에서 이 지역으로 솔팅하면 어떤 뭐 중국에 있는지 영국에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링크드인 얘기도 좀 많이 할 건데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약간 현실성 있게 그렇죠? 제가 막 이렇게 뭐 잘난 뭐 되게 학벌도 좋고 잘난 분들 얘기만 하면 뭔가 현실성 없다고 느껴질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졸업을 한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해가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보여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계속적으로 아까 참여한 분들 다 포함해서 35명 정도 있고 지금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됐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대학교 글로벌 기업 취업 전략 특강 제가 이제 저는 유준영이라고 하고요. 미국 라이스마트라고 해서 코칭하는 회사의 한국 매니저로도 있고요. 그리고 링크드인 제가 또 전문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링크드인 코치, 글로벌 커리어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막간 홍보를 하자면 클래스 101 그 MZ를 위한 커리어 전략이라고 해서 지난달에 런칭을 했고요. 이 클래스 101 전체 수익은 다 제가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14일은 다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 듣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클래스 101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 외에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자문하는 역할 그리고 B2B 링크드인을 통해서 B2B 마케팅하는 그런 전략 강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가 화려한 뭐 뉴욕 주립대나 뭐 이런 건 출신은 아니고요. 저는 삼육대학교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하위권 대학에서 학사를 졸업했고 생물학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경영학과 부전공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생 때 추구했던 게 something global이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뭐 value라고 표현하진 않았는데 something global이라는 게 하나의 저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뭐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는 되게 쉬웠어요. 그냥 썸디 글로벌을 항상 추구했던 친구니까 영어 공부를 좀 집중을 했고 지금처럼 잘하진 않았지만 영어 공부를 주로 학교에서 다닐 때 학과 다닐 때 영어를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썸띵 글로벌과 관련된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저는 바이오 전공을 했고 또 바이오 회사에 해외 영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시 오픽 점수는 다행히 AL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제가 들어간 회사가 한 200명 규모로 그렇게 큰 어떤 대기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취업 기회까지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4년 정도 제가 해외 세일즈 경험을 했고 그때 두바이라든지 싱가포르 저거는 두바이 사진이고 사우디 바이어랑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 옆에 두 번째 사진은 인도 바이어랑 찍었던 사진이고
그렇게 해서 한 4년 정도 일을 하니까 뭔가 좀 도전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어요. 너무 좀 안정적으로 된 거죠. 일을 좀 적응하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키워드는 챌린지예요, 챌린지. 그래서 뭔가 제가 챌린지 하고 싶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랑 같이 일을 하게 됐고, 아이템이 없으면 안 되니까 미국의 의료기기 회사한테 프로포절, 제안서를 보내가지고 아시아 총판을 땄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전체적으로 독점권이라고 하죠. 그 독점권을 땄고, 그래서 지금 저거는 독일에 출장을 갔을 때, 저 미국 팀하고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요. 한 2년 정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못 벌었고, 대신에 그때 사이드 잡을 했던 영문 이력서 첨삭 블로그, 서비스 블로그가 잘 돼가지고, 지금의 커리어 코칭의 역할을 그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저기선 제가 월급이 2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되게 우연하게 스위스 회사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끝에가 스위스 회사에서 제가 일을 했었던 사진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유러피안들하고 일을 했고, 이거는 제 첫 번째 커리어와 두 번째 커리어를 다 잘 이력서에 표현을 해서 셀링을 해가지고, 그게 셀링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위스 회사에 한국 매니저, 그러니까 컨트리 매니저라고 하는데 그 오퍼를 받았고, 그때 제가 32살인데 연봉을 1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매력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첫 번째 회사는 한 3천 받았고, 3천이면 실수령 뭐 한 220밖에 안 되는데, 두 번째 회사는 망했으니까 뭐 돈을 못 벌었고, 그때 이제 사이드 잡으로 영문이력서 첨삭을 해서 한 200만 원 벌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위스 회사에 일을 했을 때 탁 실수령이 막 600만, 700만 원 꼽히는 그런 회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커리어라는 게 저 같은 경우 학벌도 초월했고, 그리고 제가 뭐 해외파도 아니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커리어로 하다가 두 번째 막 이런 도전 하나 했던 게 잘 셀링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제가 면접도 5차 면접까지 잘 대응을 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스위스 일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왜 지금 코치를 하고 있냐? 연봉도 좋았고, 뭐 명예도 있는 직업이었었는데, 라고 하면, 아기가 한 5년 전에 태어나면서 아기 보면서 좀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이 좀 보니까, 뭐가 있을까? 내가 추구하는 게 뭘까? 이건 다시 한번 고민해 보니까, helping others라고 해서 제 core value를 그렇게, 이제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제가 대학생 때 저를 이끌었던 게 something global이라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 제가 창업을 이끌었던 건 challenge. 그다음 스위스 일도 챌린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아기가 나오면서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고민해 보니까, 사실 돈이나 명예가 저를 그렇게 흥분시키진 않더라고요. 스위스 일을 할 때.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총괄이라든지 그런 부담감이 더 컸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거를 제가 quit the job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의 역할을 하게 됐고요. 다행히도 지금의 역할이 되게 자유도도 있으면서 아기를 볼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내가 뛰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 전에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이 벌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더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많은 게 변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의로 하고 있는 것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렇죠? 저희가 강당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면 화면을 시원하게 보고 제 목소리 시원하게 들으시니까 저는 비대면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저도 뭐 두세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물론 저도 미아사거리라 여정부가 멀진 않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많은 이제 고통이 있었죠. 학교 다니면 재미도 없었죠. 한 2년 동안 뭐 이렇게 친구도 못 만나고 행사도 안 하고 사실 좀 피해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학생분들 피해가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뭐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실 좀 우울한 뉴스들이 많아요. 근데도 그 우울함에 빠지면 조금 안 좋고, 저는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성공한 선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필립스 같은 글로벌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뭐 간호사를 또 사우디 같은 그런 왕족이 있는 곳에 가서 해외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미국에 있는 분도 있었고, 아마 영국이나 싱가포르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라는 걸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말자. 그러니까 뭐 졸업하면 뭐 그냥 아무데나 취업하고 뭐 아무데나 뭐 일을 하고 뭐 돈 적당히 벌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뭐 해외에도 가고 뭐 글로벌 회사로도 좀 이직도 해보고, 또 영어 공부도 그 중간에 하면서 뭔가 나의 스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의 커리어를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일에서 자아 실현이 안 되면 재미없거든요. 재미없으면 전문성을 갖지 못해요. 전문성을 갖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게 지금의 세상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으려면 내가 반드시 재미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변해서 지금 큰 틀에서는 가치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살아야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뭐 썸띵 글로벌로 해외 영업 고르고 그 다음에 챌린저로 막 창업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 회사 가고 그 다음에 지금 헬핑 아더스 한다고 또 지금 이 코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가치가 저는 좋고 그 가치가 저를 지켜주고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힘든 일을 해도 회복이 빠르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했는데 뭐 번아웃이 왔어요. 그럼 번아웃이 왔는데 그럼 의미가 없으면 그거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뭐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재미있게끔 최대한 이제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재미가 없으면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술을 배우거나 아니면 그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뭔가 가져가야 되고 뭔가 배우지 않으면 사실 뭔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면 좋겠다. 내가 배우는 즐거움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핵심 가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가 있느냐. 보통 제가 젊은 분들 맨날 상담하면 이런 걸 많이 추구해요. 챌린지, 약간 도전하고 싶다. learning, 배우고 싶다. 그리고 growth, 성장하고 싶다. 그리고 뭐 socializing, 뭐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 글로벌 하고 싶다. 그리고 stay 글로벌 하고 싶다. 여기 계신 아마 뭐 이렇게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글로벌이거든요. 여기 자체가 글로벌인 거예요. 여기 각 다른 문화에서 여기 다른 나라에 온 거니까 그분들은 글로벌입니다. 우리도 뭐 글로벌 아니 우리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글로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한 거는 다 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뭐 단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아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이미 글로벌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취를 느끼고 싶다. 그 성취감. 그 다음에 fulfillment, 뭐 충만한 거. 그다음 helping others, 타인을 돕는 것도 되게 보람이 커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일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균형. 특히 뭐 이제 취업하고 끝이 아니에요. 취업하고 커리어 실패 사례가 뭐냐면 취업은 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서 1년 동안 그냥 버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막 병도 생기고 그리고 1년 후에 내가 원하는 걸 찾다 보니까 지금의 경력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취업을 빨리 한 게 사실은 그 사람한테는 right choice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fast way, 내가 생각하는 fast way가 right way는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6개월 취업을 늦게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추구하는 거, 원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커리어 패스까지 다 고민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더 빠른 일이죠. 그래서 right way가 사실은 the fast way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성. 전문성을 쌓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팬데믹 때 잘리는 걸 많이 봤잖아요. 막 엄청 막 대한항공 5년 전에 취업한 분이 대한항공에서 잘릴 줄 알고 취업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팬데믹 4년 전에 온 그 팬데믹이 그 자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잘릴 수가 있어요. 공무원도 뭐 이제 잘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감원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가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재미를 느껴서 내가 지속할 수 있으면 무조건 그걸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링크드인 유명하지 않을 때 3년 전부터 링크드인 좋다 계속 떠들었거든요. 링크드인 좋다. 그럼 저도 계속 좋다고 떠들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3년 정도 떠드니까 링크드인은 저보다 지금 한국에서 많이 강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링크드인 관련해서 제가 독보적으로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거 하나에 내가 진짜 몰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몰입하려면 재미를 스스로 느껴야 되고 재미가 있다라는 것은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속하면 무조건 고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직 어리고 젊고 아직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겠지만 그걸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value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자, 글로벌 기업,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어요. 아까 필립스 같은 회사는 지금 선배가 갔죠. 그 외에도 물론 많이 갔을 거예요. 링크드인 가입한 선배가 많이 없을 뿐이지, 저는 뭐 충분히 좋은 회사에 다니고 계신 선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마 뭐, 이런 취업 특강이나 이런 거에서 아마 또 선배 성공한 분들 좀 초청해서 또 강의나 이런 것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하셨으면 혹시 또 컨택해서 아까 그 필립스 그분하고 뭐 미국에 있는 분은 뭐 줌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담당자님은 연결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취업을 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지금 보여주는 회사는 제가 다
사람을 보내봤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매일매일 뭐 서류나 면접, 주로는 이직을 도와요. 저는 이직 컨설팅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신입분들은 사실 돈이 없어서 저한테 요청을 못하고 보통 이직, 돈이 있는 분들이 주로 연락이 오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제가 신입분들한테 도움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글로벌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왜 그럼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글로벌 시스템이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글로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게 HQ라고 해서 이제 헤드쿼터라고 해요. 그래서 본사가 이제 헤드쿼터가 있고 잠시만요. 음소거하고 음소거 했는데 왜 튕기시네? 음소거를 했는데 그래서 자꾸 들어오시네. 예, 어쩔 수 없어요. 기술적인 거니까. 저분 컴퓨터 이슈일 수도 있고. 어쨌든 넘어가면 에이펙은 아시아 퍼시픽이라 그래서 아이펙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가 하나가 딱 있으면 처음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생겨나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 진출하자 하면서 에이펙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는 싱가포르에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은 한국 브랜치인 거죠. 코리안 브랜치. 그래서 애플 코리아, 아마존 코리아처럼 코리아가 보통 외국계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해치업도 별게 아닌 게 외국계 회사에 홍콩 지사로 가면 홍콩 취업이고 외국계 회사에 영국 지사로 가면 영국 취업인 거예요. 그게 꼭 뭐 영국 취업, 뭐 홍콩 취업 이렇게 목표할 필요 없이 그냥 글로벌 컴퍼니에 내가 입사하는 걸 목표로 커리어를 쌓아가면 되고 그리고 한 방에 내가 졸업하자마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2년, 3년 내가 직무 전문성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직해서 가면 돼요. 아까 필립스 그분도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서 한국 병원에 있다가 외국계 회사로 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커리어라는 것을 단숨에 내가 뭐 꼭 막 어디 배달민족 입사해야 되고 네이버 가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단 직무는 포기하지 마세요. 직무가 뒤틀리면 1년, 2년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무는 반드시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찾아내고 그리고 그 직무 경험을 아주 뭐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라도 일을 해서 관련된 경험을 쌓아요. 예를 들어 마케팅 같은 경우는 마케팅 에이전시가 되게 많아요. 그럼 에이전시에서 내가 막 일을 해요. 제 친구도 그랬어요. 제 친구도 에이전시 되게 안 알려진 에이전시에서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여러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해준 거예요. 그 브랜드 대상으로 에이전시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 코카콜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코카콜라도 도와줬었고 게임 회사도 도와줘서 게임 회사로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의 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통상 경영이다 하면은 보통 딱 그냥 느낌적으로는 물류나 수출입 이런 쪽 직무로 외국계로 한 방에 가거나 아니면은 해운사나 뭐 머스크 같은 해운 회사나 아니면 포워딩 회사에서 한 1, 2년 일을 한 다음에 그 경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제조사나 브랜드의 물류 담당자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그리고 내가 영어를 조금 짱짱 잘한 다음에 뭐 바로 뭐 해외 영업이나 해외 마케팅 이런 걸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수출입을 그 사무 서류 일 하는 거 그것도 무역 일이죠. 그 임포트 엑스포트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전공과만 들으면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가 또 질문 많이 주세요. 내가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이런 거 타겟하는데 뭐 좀 아이디어 좀 달라 이런 거 제가 많이 오늘 질문 받을 거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또그 특전이 있어야겠기 때문에 제가 또 코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뭐 이렇게 이력서도 넣고 하는 코치기 때문에 질문 오늘 실시간으로 최대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 어쨌든 계속 이어가면 이 멀티내셔널 컴퍼니에 한 방에 가도 되지만 두 방에 가도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자. 그러려면 이제 영어 공부도 좀 꾸준히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 내가 직무 전문성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게 2번 보시면 글로벌 팀하고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하죠. 당연하죠. 예, 이거는 글로벌 회사니까 보통은 말을 많이 하진 않고요. 이메일을 많이 영어로 이제 영어로 된 그런 이메일을 많이 하고요. 그 회사 안에서. 그다음 당연하게 3번 영어 사용 환경이 있겠고, 그다음 4번 직무 전문성. job description이라 그래서 글로벌 컴퍼니는 어떤 포지션을 이렇게 하이어링 할 때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요. 한국 회사는 뭐 저 때만 해도 원티드 같은 사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적었어요. 해외 영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뭐 재무도 시키고 회계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막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이 짬뽕이 되고 그러면서 약간 물경력이라든지 뭔가 전문성을 못 쌓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글로벌 컴퍼니는 job description이 굉장히 클리어하고 따라서
굉장히 그 HR이나 그 교육 시스템이 많이 발달이 돼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좀 더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5 보면은 인터넷 트랜스퍼라 그래서 같은 회사에 있으면 다른 브랜치로의 이동이 좀 자유로워요. 예를 들어 애플 코리아에 있다가 애플 싱가포르로 가고 뭐 아마존 코리아에 있다가 아마존 시애틀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아디다스 코리아에 있다가 아디다스 저머니 본사로 가고 이케아 코리아에 있다가 이케아 스웨덴 HQ로 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어, 학력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시돼요. 경력이 더 짱입니다. 경력이 훨씬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이나 3년 정도 경력을 본인이 쌓아버리면 뭐 고려돼서 연세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깁니다. 그 직무를 잘하면.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 아직도 약간은 작용을 하죠. 신입의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경력이 쌓이면 이길 수 있다. 이게 전략을 드리고 경력 쌓이기 전에도 내가 뭐 포트폴리오 준비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름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길 수가 있어요. 요새는 능력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6번 MNC 있다 MNC로 이직하는 거. 이직은 요새 자주 하는 편이에요. 2, 3년 많게 뭐 오래 버티면 4년 정도. 왜냐면 이직을 해야 연봉이 오릅니다. 연봉을 이제 이직 안 했는데 연봉이 막 시원하게 뭐 30%씩 오른다. 그럼 너무 좋은 회사인데 그런 회사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7번 수평적인 조직 문화, 오픈 디스커션, 피드백, 코칭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좋은 리더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스마트한 분들은 다 글로벌 회사에 많이 다닙니다. 제가 37년 살았는데 37년 살면서 제가 아는 스마트한 분들은 다 글로벌 회사 많이 다니고 저희 와이프도 글로벌 회사 다니고 저도 글로벌 회사 다녔었고 물론 학력이 좋지 않았지만 다 극복을 했죠. 저도 이제 뭐 노력파 비슷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영어 점수가 필요하진 않아요. 뭐 한국 회사들처럼 뭐 토익 800점 뭐 이런 식으로 넘어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CV 영어 영문 이력서 잘 제출하면 그거 보고 인터뷰 찬스가 오고 인터뷰 잡히면 이제 잘 대응하면 1차, 2차 뭐 많게는 3차 정도까지 해서 대응하면 이기는 거고 자기소개라 그래서 이제 영문 커버레터라고 있는데 그거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요새는 뭐 이렇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건 HR한테 쓰는 한 장짜리 편지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주로 뭐 지원 동기 같은 걸 적는 그 내용을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다운사이드는 뭐 끊임없이 이제 배우고 성장해야 되고 또 이제 고스펙자가 많으니까 조금 부담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뭐 사실 열심히 하고 배우는 거 좋아하고 도전하고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 있으면 저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한 방에 갈 필요 없다 그랬죠. 글로벌 회사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똑똑한 친구들하고 일을 하니까 우리가 MBA를 왜 가는지 알아요? 똑똑한 친구들이 왜 MBA 가냐면 MBA 가면 그 기업 분석, 케이스 스터디를 스마트한 친구들하고 한다는 게 그 MBA의 밸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해진다는 것은 사실 기업 분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기업 분석을 많이 하면 내가 스마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돈을 버는 거, 그리고 혁신을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잘 되고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야 내 몸값도 좋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주로 찾냐?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아큐먼이라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이 요새는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저는 물류 담당자 할 건데요. 저는 뭐 로슈 뭐 제약사에서 물류 담당자 할 건데 비즈니스랑 뭔 상관이 사실 상관없는 직무인데 근데 요즘은 그런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더 우리 회사에 기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직무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감각을 그럼 어떻게 올리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저는 비즈니스 감각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단은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 작년에 넷플릭스 매출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물 좀 먹을게요. 30 billion 했습니다. The revenue last year, Netflix is a 30 billion US dollar, which is 25% up from the previous year. 그래서 30조 정도 매출했고, 25% 정도 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넷플릭스를 와칭하지만 we don't know their revenue. We don't have a business acumen about that.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서비스들도 우리가 그들의 뭐 매출이나 사업부라든지 뭐 이노베이션 포인트라든지 뭐 경쟁사 대비의 뭐 경쟁력 이런 거 관심이 없어. We don't care. 근데 이제 now you need to care to get the job to win the interview because the interviewer they want
people who has business acumen about the company, about the position, about themselves as well. 그래서 이 비즈니스 감각을 계속적으로 늘려야 되고 저는 경영학을 부전공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경영 관련된 독서도 많이 하고 뭐 부전공을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경영에 관련해서 비즈니스 관련해서 어차피 취업은 돈을 버는 회사에 돈을 벌어주러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를 모르면 모를수록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왜냐면 그냥 부품으로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전체를 못 보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도전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마존 셀러로 이제 졸업 후에 아마존 셀러로 이렇게 한 거예요. 취업을 안 하고. 근데 셀러를 해서 실패했어요. 2년 정도 했으나. 근데 셀러를 하면서 얻은 경험이 되게 많아요. 아이템도 소싱하고, 그 다음 상세 페이지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링도 하고, 그런 거를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은 이런 창업을 했지만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이 경험을 셀링해서 아마존 코리아에 입사를 했어요. After 2 years after graduation, he got into the Amazon Korea job. That's amazing. 그렇죠? That's possible.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 왜? 내가 도전하고 챌린지하고 뭔가 남들이 하지 않은 유니크한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감각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이제 주도적인 거죠. 주도적인 일을 하는 사람 무조건 좋아요. 수동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뭐 시킨 일 뭐 시켰어. 근데 그거 하나만 딱 해. 그러면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찾아서 하시는 분들 훨씬 좋아하고 비즈니스 환경이 빨리 바뀌니까 그래서 전체 이렇게 그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자기 역할을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 당연히 좋아요. 특히 스타트업은 그렇잖아요. 스타트업은 뭔가 정해진 일만 하지 않고 약간 무형의 일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스타트업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찍고 글로벌 회사 가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뭐 아마존 같은 회사도 그렇고 뭐 쇼피 같은 회사도 그렇고 뭐 틱톡 같은 회사도 그렇고 다 스타트업 경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글로벌 기업이나 스타트업 그리고 전체의 커리어를 우리가 어떻게 좀 디자인하고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는 어떻고 그리고 우리 선배는 어떻게 성공했고 그 다음에 링크드인 얘기를 좀 이따 후반부에 많이 할 건데 선배한테 또 메시지도 보내서 이렇게 좀 연락도 하고 같이 뭐 커피 한 잔 먹자 뭐 이렇게 제안도 하고 그런 거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실 이런 강의도 학교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강의가 아니라 내가 직접 현직자한테 컨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학교에서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키지 않은 거를 하는 게 주도적인 거예요. 시키지 않은 걸 내가 해야겠다 싶어서 하는 게 주도적인 거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면접에서 나는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은 하실 수 있지만 그 근거가 뭐냐? What's the evidence for that? 어, 그러면 이제 그때 대응을 못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남들이 시킨 거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해왔는가 이런 것들 좀 성찰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서 그런 것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좋은 소식은 능력주의 그의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부트캠프를 가던 뭐 아니면 어떤 혼자 공부를 하던 나름의 내 전략을 가지고 커리어를 성공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새 스킬은 디지털이나 데이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당연히 더 이득이죠. 내가 뭐 구글 닥도 몰라, 뭐 슬랙도 몰라, 노션도 몰라. 혹시 이 세 개 중에 하나도 모르면은 디지털을 아직은 많이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구글 덕스. 이제 구글에서 이제 요새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거 그 컴퓨터에 파일 저장 안 합니다. 다 구글 닥에서 그냥 실시간 하고 그냥 컴퓨터 바로 꺼도 다 저장돼 있는 구글 닥스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슬랙이라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툴 그런 걸로 이제 일을 많이 하죠. 스타트업 같은 데서. 그다음 노션은 이제 메모하는 그런 앱이고 그것도 굉장히 핫한데 아무것도 안 들어봤다 하면 아직은 내가 아직 트렌드의 특자도 모르는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데이터와 관련된 공부들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직무 관련 없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자, 해외에서 주목받는 포지션은 이제 해외 당연히 이제 work from home, 재택근무도 많아요. 제가 하나 날것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인을 뽑는, 한국어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 분을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찾고 있는지 링크드인에서 그 채용 공고에서 Korean speaking and the word. So today we have 1,356 job이 있어요. 그리고 이 job은 Korean speaking, 그러니까 한국인이나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포지션들이죠.
한 분 더 들어오신 것 같고,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자, 보실게요. 한국이 제일 많겠죠, 당연히. 한국어를 뽑는 거니까. 말레이시아도 있네요. 말레이시아. 그리고 we have Korea, a lot of, and also we have Singapore. 여기서 account manager 혹은 account specialist는 B2B 고객을 account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sales specialist입니다. sales account manager equals to sales manager입니다. 어쨌든 Singapore의 job opportunity and this position prefers the Korean speaking people. 그리고 we have 재택근무도 있어요. You work from home, you work for the US company, and you work from Korea, work in Korea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Singapore, etc. We have US, Malaysia, 그리고 뭐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되게 많이 뽑네요. 했죠. China, 싱가포르, 폴란드. 오케이, 폴란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여준 게 뭐냐면 내가 경력이 없을 때 말고 조금 있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한 2년이든 3년이든 경력을 조금 쌓고 어떤 회사든 그 다음에 한국어를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영어를 좀 할 줄 알고 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내가 폴란드로 갈 수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갈 수도 있고 싱가포르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해외가 더 기회가 많죠. 왜냐면 해외는 우리 학교 레벨을 몰라요. 뭐 스카이도 몰라요. 그냥 역량만 보는 거예요. 경력만 보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상담했던 분 중에서 전문대학교 나와서 전문대 4년제도 아니고 전문대 졸업한 다음에 두바이에 있는 블록체인 게임 회사의 어카운트 매니저로 이렇게 첫 취업을 한 거예요. 대박이죠. 그건 대박입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했으면 아마 더 고생을 했을 건데 두바이에 지금 계십니다. 코리안 스피킹을 우대하는 포지션이었고 그분도 이런 방식으로 찾아가지고 신입인데도 이렇게 뽑아요. 물론 신입이 아닌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경력을 좀 쌓고 어차피 내가 경력도 없어서 아직 실력도 없는데 해외 가봐야 고생하기 때문에 일단 경력을 쌓아서 여기서 실력 올리고 한 2, 3년 쌓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영어 공부도 하고 필요하면 뭐 석사도 할 수 있고 해외에 가서 보통 해외 취업할 때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언어를 좀 봐요. 그래서 뭐 독일을 하면 뭐 German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프랑스는 뭐 French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석사를 하고 하는 게 이제 해외 취업은 가장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력을 쌓아서 뭐 싱가포르든 어디든 가는 거 아니면 이제 코리안 스피킹 우대 포지션 이렇게 찾아서 가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 그다음에 여기서 재택근무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we have 94 remote jobs. So that's amazing. 필리핀 컴퍼니에서 일하면서 한국에서 일할 수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컴퍼니에서 일하면서 한국에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재택이니까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기 뭐 발리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안 스피킹을 링크드인에서 한번 검색해서 살짝 보여줬습니다. 자, 이력서를 한번 딱 보여줄게요. 이것만 하고 좀 질문을 받을게요. This is a resume that I won my Sophia Genetics, the Swiss company job. This is exactly the resume that stood out among thousands of candidates. This is my resume. I submitted this to the Swiss company and they got me. 자, 이게 CV입니다. 이게 영문 이력서. 이런 걸 만드시면 이제 글로벌 회사나 외국계 회사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이게 다예요. 오히려 한국 이력서는 뭐 자소서 써라, 뭐 써라, 뭐 토익 준비해라, 온갖 걸 요구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그냥 just cover, 그러니까 CV, curriculum vitae라 그래서 resume라고 하고 영문 resume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적사항, 그다음에 address, email, phone number, 뭐 스카이프까지는 요새는 안 적는 것 같고 링크드인 요새 많이 하니까 링크드인 주소도 적는 게 좋고요. summary에는 내가 가진 경험에 대해서 뭐 만약에 내가 경험치가 많이 없다 하면은 뭐 대활동도 좋고 volunteer도 좋고 extracurricular activity도 좋고 아니면 내가 뭐 혼자 해봤던 그런 프로젝트도 좋고 아니면 내 블로그 운영했던 것도 좋고 anything that make you special. 그리고 이제 work experience, 그다음에 education, others and skill. 아마 영문 이력서는 뭐 특강 같은 거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제 거고요. 뭐가 좀 다르냐면 일단은 한 장짜리로 꽉 찬 느낌을 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서머리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years of experience, 뭐 industry, 뭐 이런 것들 잘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work experience 보면은 뭔가 구체화된 수치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괄호 쳐서 뭐 괄호치기 안에 뭐 내용들 적어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쓴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쓰실 때 뭐 워크 익스피리언스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보통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돈을 받고 한 일들, 예를 들어 알바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 제 인턴이라든지 이런 걸 적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아직은 없다 하면은 그냥 work를 빼고 그냥 experience라고 한 다음에 거기다 volunteer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넣으면 돼.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다 적고 그리고 뭐 프로젝트 같은 것도 어디 뭐 대외 활동에 걸려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도 돼요. 내가 뭐 아마존 셀러 하겠다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셀러 활동 6개월 해봤다 이런 것도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 대신에 이제 혼자 막 여러 가지 해봐야지 배워서 어쨌든 제 포인트는 이제 글로벌 컴퍼니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CV 준비를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공문 이력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CV는 뭐 샘플도 많이 돌아다니고 뭐 하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제가 뭐 스페셜하게 강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소거 한번 해주시고 지금 39분 정도 왔고 이거 녹화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아마 볼 수 있게끔 학교 측에서 이제 해줄 건 같고요. 지금 제가 한 50분 50분은 아니구나.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40분 정도 떠들었는데 여기까지 듣고 좀 질문을 받아볼게요. 지금 뭐 내가 취업할 건데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질문을 주세요. 지금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왜냐면 뭐 저한테 뭐 돈 내고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궁금한 거 다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뭐 영어 공부도 괜찮고 뭐 You can ask me any questions. You can maybe type in English as well. I can answer that. This is QA time. I spend 40 minutes explaining some important things, and I have 1 hour. But before the break time, 5 minutes. I want to ask you some questions. So leave the comment about your question, and I'm going to answer that. And it says this is important a moment because it's a real time. 예,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질문 한번. 어떤 방식으로 영어 공부하냐? 오케이, 좋은 good question. 저는 I've never been abroad for study. I graduated from Samik University, which is 서울에서 하위권인 대학이었는데, I majored in biology and I minor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But when I was in college student, I really loved the keyword, something global, and that makes me learn English every day. Every day, I was really crazy about learning English. I never been abroad. That's the fact. Yeah, exchange student, no. 뭐 유학, no. 아무것도 안 갔어요. 그냥 한국에서 공부만 했고, 영어 공부를 할 때 저는 재밌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재밌는 방법을 많이 썼어요. 제가 재밌어하는 방식은 제가 랩을 좀 좋아했었어요. 랩. 그래서 비트를 켜놓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이 래퍼 잉글리시였다가 지금 브라이언 코치로 바꿨는데 그게 랩을 켜놓고 그러니까 비트를 켜놓고 막 이렇게 하고 I have to go to school 막 이런 걸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방송인데 지금은 물론 이제 오그라들지만 당시에는 뭐 한 10년 전에 했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방식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진짜 잘하고 싶잖아요. 그게 영어든 뭐 운동이든 뭔가 진짜 잘하고 싶으면 반드시 그거를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건데 지속성을 가지려면 재미를 느껴야 되고 그래서 재미 이전엔 흥미가 있어야 되고 흥미를 유지시키려면 내가 재미있는 방식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공부 자체도 뭔가 잘하는 애들은 아마 그 재미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는 재미를 못 느꼈고 그러니까 영어는 재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비즈니스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코칭 재미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재밌어 하는지 아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한 힌트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영어 공부를 막 10시간 하는데 하나도 재미없었다. 오늘 하나도 재미없었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은 이 사람 안 할 거니까. 운동을 아무리 내가 뭐 지금 뭐 당뇨병이 걸려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재미가 없으면. 그래서 내가 어떤 지점에서 재미를 느끼는지를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공부도 해보고 무슨 랩으로 영어도 해보고 막 온갖 걸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재미가 없으니까 지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선택권이 너무 많잖아요. 뭐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누구는 이게 통했다. 근데 걔가 이게 재밌다고 내가 재밌는 건 아니거든요.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얘가 이건 재밌는데 나한테 보내는 나는 재미없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내가 재밌는 걸 찾아야 된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 교수님들 캠퍼스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참여했던 외국인 분들 많잖아요.
Yeah, talk with them. Make friends and talk in English. Maybe you can have a group study, maybe debate class or presentation class as well.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I use my beat, drum beat, and turn on my computer, and I kind of freestyle rap using my English skill. So that was kind of fun fact about my learning English journey.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공부가 제일 고민이죠. 영어를 잘하면 이런 글로벌 커리어에 더 가까워지니까 그건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저는 왜 좋아하게 됐냐면 제가 수능 영어 7등급이거든요. 영어 진짜 못했던 사람인데 1학년 때 더글라스라고 흑인 여자 선생님이 저는 신기했어요. 제가 흑인을 본 적도 살면서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뭐 MBTI로 따지면 E 쪽이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에 가면 그분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어를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키웠다. 근데 이제 본질은 재미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재미가 있어야 지속이 있고 지속이 있어야 전문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링크드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링크드인 좋다고 3년째 떠들고 있고 글로벌 커리어 해야 된다고 5년째 떠들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20대 때 그때 something global이라는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그 메시지를 향해서 갔더니 직업 선택도 쉬웠고 영어 공부도 잘 됐고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나를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helping others가 1번 value고 그 다음에 challenge가 2번 value고 그 다음 global이 3번 value고 그 다음 4번 value creative, be creative 이 네 가지가 제 core value입니다. So understanding your core value is very important when it comes to making a decision in life. So it's a question time. I have a 4 minute, and after 4 minute, we're gonna have a 5-minute break.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42분 정도 왔고요. 이력서 얘기도 했고 오늘 전반적인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이따 링크드인 얘기 좀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면접 얘기, 인터뷰 얘기도 좀 할 거고요. 커리어 고민이 많잖아요. 지금 뭐 나는 아직 뭐 1학년인데 뭐 2학년인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금방 옵니다. 금방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차피 그때도 어려워요. 그러면 뭐 비싸게 뭐 한 200만 내고 뭐 컨설팅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시는 게 중요하다. 뭐 질문을 텍스트로 주셔도 되고 뭐 보이스로 주셔도 되고 and for foreigners, if you have questions, you can speak up. You can turn on your microphone and ask me the question or type the question you have. Okay, question time인데 뭐 아직은 뭐 많지는 않네요. That's fine. 다시 이제 앞에 했던 거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which position is growing rapidly in the world 이런 슬라이드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번이 대부분 이과 계열이 되긴 해요. 솔직하게는. 이제 보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 specialist is a 74% growth, 74% 성장을 했고, 되게 많이 뽑는 거죠. 그러니까 74%는 엄청 많이, 그러니까 포지션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Last year, 작년에. 그리고 robotics engineer 40%, data scientist 37%, that's amazing. data scientist는 마스터나 박사까지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학사로는 들이대기 어렵고요.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학사로도 괜찮아요. 뭐 수학과나 뭐 통계학과 이런 사람들 더 유리하긴 하겠죠. 아니면 이제 부트캠프 같은 데서 내가 좀 배워가지고 SQL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거 데이터 툴 다룰 줄 알면 취업하는데 좀 유리하고 대부분 스타트업 찍고 그 다음에 외국계나 스타트업 찍고 대기업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말고요. 스타트업으로 일단 진입이 좋으니까 진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 full stack engineer 35%. 그 다음에 이거는 security 관련된 거, computer security 34% growth. customer success specialist는 이거는 IT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한 다음에 그 제품 판매 이후의 프로세스를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뭐 로그인 아이디 달라라든지 뭔가 로그인 이슈, 뭐 아이디 이슈, 뭐 여러 가지 중간에 기능 이슈, 피처 뭐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 서포트 해주는 롤이고요. 커스터머 원래 서비스 스페셜리스트인데 이제 IT 회사에서는 테크 회사에서는 커스터머 석세스로 이렇게
체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customer success와 관련된 건 그러니까 문과 계열의 포지션이고요. 그런 sales development 이것도 이제 business development라고도 하는데 보통 sales랑 business develop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보통 sales 매니저라고 안 하고 글로벌 회사에서는 account 매니저라고 그래요. account B2B 고객 관리자 그리고 business development 매니저는 신규 고객을 주로 타겟팅하는 거예요. 신규 고객. 근데 account 매니저는 기존 고객을 타겟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이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데이터 엔지니어 뭐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신 건강과 관련된 포지션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30%, backend developer 30%, 클라우드 엔지니어. 이것도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분이 학력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다음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제품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로 가셨고요. 그분이 지금 영국으로 가셨어요. 3년 정도 그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테크니컬 서포트 역할을 했고 그분이 이제 이런 AWS 그 테크니컬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셀링을 했더니 영국 회사에서 대부분 좋아해 줘가지고 영어도 중간에 공부하셔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는 영국으로 취업을 하셨어요. 그분은 문과였고요. 지방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클라우드 엔지니어도 만약에 내가 목표한다면 그런 클라우드 회사를 가서 관련된 기술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하다가 영국 같은 데로 취업하시는 것도 아마 2, 3년 후에도 충분히 그렇게 큰 그림으로 그려서 타겟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내가 오히려 해외로 가면 학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국내도 한 2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이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내가 뭐 내 자신도 싫고 내 과거도 싫고 뭐 학교도 싫고 다 싫어하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저도 뭐 삼육대였지만 뭐 이렇게 전과나 뭐 이런 걸 하지 그러니까 뭐라 편입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서 잘 하고 내가 영어 공부 대신 빡세게 해서 일단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아서 내 실력을 쌓아서 몸값 올리겠다 이런 전략이었고 그게 정확하게 통했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계속 오고 계시네요. 예, 저기 뭐야 괜찮다고 소문난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뭐 JavaScript developer 25% growth 이제 개발자가 아무래도 해외 취업은 제일 쉬워요. 해외 취업 하겠다 하면 개발자로 가는 게 좋고 일본어를 배워서 가겠다면 일본 취업은 일본어만 해도 아마 대부분 갈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이 지금 취업 시장이 좋고요. 뭐 유럽 같은 데 좀 안 좋고 잠깐만 음소거 음소거 해주시고 지금 45명 오셨고 제가 원래는 한 5분 쉬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지금 오고 계셔서 지금 클릭을 했고 한 3분만 쉴게요. 저 잠깐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Let's take a break. We're going to see in 3 minutes. 지금 진짜 다시 해야 돼. 떨고 좀. 어제 보낸 기록이 있어서 간편하게. 다음 사과도 맛있어. 사과? 나 먹어본 거 같은데? 그래? 근데 겨울이 되니까 확실히 아이스크림 잘안 먹고 한번 느꼈어. 다 맛있긴 한데 너무 찜해. 그렇지 않아? 너무 춥대. 근데 많이 먹는 거 같아.
제가 막 Okay, I'm back, everyone. We have around 50 minutes. Okay, very good. 한 50분 정도 있고요. 1시간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뭐 절반 남긴 했어요. 근데 이제 1시간 동안 좀 여러 가지 얘기 드렸고 전반적인 그 일단 선배들 잘 된 케이스 많이 보여줬고 그다음에 영문 이력서 보여줬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제 면접도 남았고 그다음에 링크드인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되고요. 영어 공부도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답변 좀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공지사항이 학과 이름 학번 입력하지 않은 학생은 이제 채팅방에 한번 입력 달라.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늘 끝나기 전에는 설문 링크 저거 클릭해서 설문 한번 해주시고요. 설문 잘 해주시면 제가 또 계속 만나볼 수 있겠고 아니면은 뭐 못 보는 거죠. 어쨌든 자 2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뭐 이제 잘 나가는 포지션도 좀 보여드렸고 보통 이제 이메일 이력서 봐요. 이력서를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뭐 지금 쓰든 아니면 뭐 이제 뭐 한 2, 3년 경력 쌓고 쓰든 이력서를 썼다 이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냈다 이거예요. 홈페이지나 뭐 링크드인 통해서 바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메일이 옵니다. This is exactly the email. So in case 이거는 이제 Berkeley란 제약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interview offer email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phone screening invitation, your application with mark. 그래서 thank you for submitting your application with Mark.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peak with you about our current open position. With that said, can you kindly confirm if you're available to speak tomorrow at 10 a.m. Korean Standard Time for a quick phone call screening?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이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제 이케아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연락을 주더라고. 자, 이런 식으로 서류 지원하고 연락을 받는 겁니다. 뭐 국내 회사도 비슷해요. 국내 회사도 되게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세일즈포스라고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세일즈포스 코리아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스팸 이메일함에 합격 이메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2주 후에 발견했는데 탈락했습니다. 2주 후에 연락을 했더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직하실 때 스팸 이메일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이따가 말씀드린 링크드인도 메시지함을 잘 확인해서 나한테 적당한 오퍼가 왔는지 그런 것들 대응 빠릿하게 하면 좋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 소셜미디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개인용으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쓰시더라도 링크드인은 이제 프로페셔널한 본인의 커리어를 정리하는 거고 그러면은 회사 다닐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오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반드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헌터한테도 이렇게 연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헌터한테도 내 관심이 있다 이렇게 그 이메일을 쓰면 혹은 이제 지원을 하면 헤드헌터들이 올리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뭐 피프렌잡이라든지 보통 피프렌잡은 외국계 회사 사이트고요. 보통 사람인, 원티드, 리멤버 이런 사이트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연봉을 물어봐요. 헤드헌터는 특징이 회사 명은 처음에 안 까요. 왜냐하면 회사명을 공개하면 그 지원자가 회사 홈페이지로 가서 그걸 바로 지원하면 헤드헌터는 중간에 마진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헤드헌터는 보통 자기가 이렇게 헤드헌팅 한 그 사람이 입사했을 때 전체 연봉이 한 20% 정도를 수수료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유지하는 조건이고 3개월 이전에 나가면 나가면 안 되죠. 돈을 뱉어내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자를 뭐 2주 안에 구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합니다. 그래서 헤드헌터는 보통 3개월은 버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그런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신입보다는 당연히 이직을 원하는 분들 위주로 많이
오퍼를 주긴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잡서치는 제가 뭐 해외 취업 영어로도 얘기하고 외국계 영어로도 얘기하고 다 이게 통합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공문 이력서만 얘기 안 했을 뿐이지 다 사실 취업이랑은 비슷비슷합니다. 공고 보고 회사 알고 회사 분석한 다음에 지원 뭐 이렇게 이력서 쓰고 뭐 필요하면 자기소개서 필요하면 뭐 과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하고 그러면 이메일 딱 받고 그럼 일정 조율해서 뭐 줌이든 뭐 비대면 면접 1차 뭐 이제 오프라인 뭐 서울에서 면접 2차 이런 식으로 보고 이제 합격하면 출근 뭐 보통 한 3주에 출근 뭐 이런 스토리예요. 그 과정이 있는 거고 보통은 뭐 보통 취업은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보통 2달에서 많게는 뭐 1년까지도 가는데 너무 길게 끌지 말고 한 6개월 정도 잡으시면 좋고 보통 이력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력서 준비,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소서가 제일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입분들은 국내 기업 지원할 땐 자소서 싸움이니까. 그래서 자소서는 뭐 첨삭 서비스도 많으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외국계는 자소서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주로는 CV 커버레터랑 CV랑 달라요. 제가 자꾸 헷갈렸는데 커버레터는 그 편지 글이라고 했죠. 한 페이지짜리. 그리고 CV는 아까 보여줬던 이력서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커버레터 요새 안 쓰니까 CV만 있으면 주로 되고 그걸로 가지고 이제 뭐 해외 취업도 할 수 있고 뭐 외국계 취업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외국계의 경우에는 국민 이력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통 사이트는 이제 글로벌 회사나 외국계는 이런 사이트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글라스도어, 인디드, 링크드인 이런 걸 많이 쓰고 구글도 구글 채용이라고 검색하면 구글 채용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정도 추천을 드리고 예를 들어 링크드인에서 인턴, 그다음 코리아 이렇게 치면 관련된 포지션들이 쭉쭉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잡 디스크립션 보통 영어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원을 누르면 보통 그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바로 이력서 업로드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글라스도어에서 뭐 인턴, 소울, 뭐 틱톡, 뭐 필립스, 아마존, SAP 뭐 이런 회사 있죠. 물론 이렇게 잘 알려진 회사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보통은 좀 안 알려졌더라도 내가 저기 뭐야 저 외국계다 하면은 뭐 좀 알아보시면서 회사는 좀 알아봐야 돼. 보통 회사부터 알지 않고 직무부터 알아요. 직무부터 검색을 해서 내가 마케팅이면 마케팅으로 직무 검색하고 그다음 회사를 알게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역순으로 가요. 회사부터 알고 그 회사에 어떤 직무가 있나 이렇게 안 보고 보통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구글 채용 검색은 한국어로도 검색이 되고 보통은 헤드헌터 분들이 올린 공고들이 많이 떠요. 그래서 뭐 외국계 신입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외국계 아니고 다 섞어서 보려면 신입 이렇게만 치면 되겠죠. 중간에 뭐 갑자기 막뭐 계속 들어오네요. 뭐 오늘 뭐 갑자기 뭐 어떤 일인지 네,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예. 음소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헤드헌터들이 올린 공고는 헤드헌터한테 이메일로 이력서를 던지면서 관심 있어서 지원했습니다라고 이력서 그 이메일로 이제 그 간단하게 코멘트 달아서 보내면 헤드헌터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연락이 없으면 별로 안 어울리는 건데 뭐 굳이 집요하게 전화를 한번 하셔도 되죠. 그래서 지원했는데 어디 지원했는데 혹시 한번 보셨냐 어떠냐 아니면 이제 뭐 이거 포지션 혹시 연관성이 없으면 좀 다른 비슷한 포지션이 있으면 연락 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외국계 회사의 이제 주니어 포지션은 이제 신입이나 주니어 포지션은 코디네이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코디네이터잖아요. 코디네이터 같은 게 이제 보통 신입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어소시에이트 아니면 어시스턴트 이런 단어들로 검색하는 것도 괜찮아요. 보통 대리급은 스페셜리스트, 과장급은 매니저, 그 다음에 뭐 부장급은 디렉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터뷰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뭐 프리 인터뷰라고 해서 아까 뭐 폰 스크리닝 요청했잖아요. 근데 폰 스크리닝도 실제 인터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대면 비대면 섞어서 뭐 줌이나 이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2차 뭐 많게는 3차까지도 가고 보통 인턴은 1차 만에 끝내는 경우가 있고 2차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이제 과제 면접 같은 거 주는 데도 있고 우한 형제들 이런 데 과제를 많이 주고요. 라인 이런 알려진 회사들은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직을 할 때는 1차, 2차가 가장 많고 좀 많으면 3차 정도까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계라고 해서 영어를 뭐 얼마나 잘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영어를 진짜 1도 못해도 가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물류라든지 뭐 재무라든지 이런 데는 영어가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물론 읽을 줄은 알아야겠지. 근데 뭐 이렇게 인터뷰를 막 굉장히 화려하게 보지 않습니다. 보통은 영어로 자기소개를 한다든지 한두 개 질문해서 그냥 영어 수준을 보는 정도지, 대부분은 그 영어를 막 진짜 막 잘해야 뭐 이거면 내 옛날 얘기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전체적으로 오늘 들은 내용은 되게 살아있고 지금 뭐 오늘 내일 당장 뭐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뷰는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뭐 나름의 뭐 주의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인터뷰가 두려운 이유는 그거예요. 인터뷰가 두려운 이유는 이제 난생 처음 보는 스트레인저랑 대화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따라서 내가 어떤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이게 덜덜 떨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평소에 혼자 고립되기보다는 좀 사회성을 기르려고 좀 모임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이런데 커뮤니티에 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더 나답게 살고 더 자신을 더 아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관계 개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퀘션들은 이런 게 나와요. 뭐, Tell me about yourself. Do you know our company? What is company? What's your motivation? Why should I hire you? Why you? What's your strengths? What's your weakness? What's your plan? Do you have any question?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거의 뭐 everything입니다. Almost everything. 그다음에 한국어도 비슷하게. 그래서 인터뷰는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뭐 로봇이 돼서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답변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애드립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예, 이렇게 다 하나하나 외우려면 본인이 굉장히 긴장하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더 그렇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이 스트레인저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내가 없으니까 되게 두렵고, 그러니까 되게 내가 마음을 열기보다는 닫혀 있고, 내가 먼저 닫혀 있으면 상대도 닫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내가 먼저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본질은 그거예요. 내가 이 회사나 이 포지션에 관심이 있고 그 동기가 있다, 모티베이션이 있다.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는 나름의 근거는 이런 거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면접에서.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어떤 애는 뭐 학벌은 화려한데 뭐 동기가 없어. 그럼 뭐 버리는 겁니다. 뭐 관심 없어요. 그런 친구는. 하버드 나와도 우리 회사 뭐 홈페이지도 안 가봤어. 뭐 우리 회사 뭐 파는지도 몰라. 가라 그래요. 딴 데 가서 일하라고. 우리는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에 관심 있고 우리 회사의 가치에 관심 있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거를 믿고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물론 주장을 할 때는 근거 있게 대답을 하는 사람을 원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기승전 링크드인, 링크드인 얘기 좀 오늘 많이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링크드인의 목적은 네트워킹, 그러니까 현직자를 파악하거나 우리 졸업생 아까 제가 다 파악했죠. 지금 한 400명 정도 나왔고, 신한대학교 검색했을 때 미국에 계신 분도 있었고, 뭐 싱가포르에 계신 분도 있었고, 홍콩도 있었고, 제가 따로 찾아봤을 땐 다 있었어요. 물론 그게 클릭이 안 될 거예요. 대부분 가입하고 나서. 그러면 왜 그러냐면 1촌의 절대값이 적어서 그래요. 1촌이 많아야 서로 클릭이 돼요. 그래서 한 1촌과 1촌 사이가 2촌, 1촌과 2촌 사이가 3촌인데 3촌 밖에 있으면 서로 클릭이 안 된다. 따라서 내가 그 absolute number of connection of LinkedIn is so important. 그래서 500 정도로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저는 오늘 기준으로 2만 명, 20,000 people이 저의 커넥션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500명에서 1,000명 정도 하면 좋고, 왜 그러냐면 3촌 안에 안 들면 서로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 브라이언 유 검색해서 저랑 1촌을 하시면 제 1촌인 2만 명이 본인의 2촌이 되고, 그 2만 명이 가진 1촌이 본인의 3촌이 돼요. 그 1촌이 한 10만 명 된다고 치면 저랑 한 명이랑 맺었는데 오늘에서야 10만 명이 본인의 프로필을 검색하고 클릭할 수 있고, 본인도 오늘에서야 그 10만 명을 클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That's amazing algorithm you need to understand when it comes to LinkedIn. The absolute number of connections is so important. 그래서 한 500, 500 people is the minimum, I think, to get the offer.
from various HR 다른 이제 사람들한테 받으려면.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럼 한번 봅시다. 링크드인이 뭔지 요겁니다. 아까 제가 커리어 성공 케이스 좀 보여드렸죠. 좀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분은 신한대학교에서 졸업 이후에 대리라는 글로벌 회사에 가서 일을 했고 지금은 또 이직을 해서 잘 다니고 있고요. 이분은 신한대학교 글로벌 관광 경영을 2021년에 졸업하고 나서 지금 말레이시아 찍고 지금 미국 찍고 다시 한국에 와서 글로벌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널싱 간호학과 나와가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고요. 이분은 신한대학교 나와서 홈플러스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분은 신한대학교 나와서 석사를 공부하고 이제 유한화학이라는 이제 중견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전자통신학과 나와서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다가 지금 미국 필리핀 찍고 미국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검색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검색을 활용해서 사람을 필터링할 수 있는 어떤 그 SNS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필 꾸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필 꾸미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프로필이 꾸며져 있어야 가만히 있어도 메시지가 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메시지창 가면은 뭐 이렇게 언제 만나자. 이분은 한양대학교에 다니는 분이신데 직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한번 저기 뭐야 만나자 한번 보자 한번 보자 그리고 이분도 되게 이렇게 진정성 있게 어제 왔어. 어제는 오늘 신한대고 어제는 덕성여대 제가 특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덕성여대 취업 특강에 참여한 우연주라고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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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그래서 포인트는 뭐야? 시간 되면 한번 상담해달라.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기 있으면 무조건 도움을 받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링크드인 치면 제가 모자 쓰고 이렇게 설명한 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좀 나중에 모르겠다 하면은 요거 좀 보시고 그다음에 클래스 원원도 제가 뭐 어차피 다 기부하는 거니까 그것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도 오늘 한 얘기 두 배로 많은 양의 내용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거의 비즈니스 메타버스 같은 거예요. 여기 안에서 근데 실제 뭐 게임도 아니죠. 그냥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아까 뭐 이렇게 덕성여대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한양대 있는 직원이 저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아니면 제가 또 글로벌 기업한테도 연락을 많이 받고 또 제 프로필도 잘 꾸며놓고 그리고 여기 안에 좀 컨텐츠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팔로우한 기업이나 뭐 해시태그도 팔로우 할 수 있고 또 이벤트 같은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고 제가 여기다 치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이 필터링, 그러니까 저기 여기 보면 필터링 중에서 이제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벤트 눌러보면 363개의 메타버스 관련된 글로벌 이벤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참여해서 내가 이런 트렌드도 얻고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활동을 하면 당연히 취업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나 들었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분한테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대부분 풀이고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주최하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링크드인 프로필로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팔로우하든 아니면 더보기 누른 다음에 일촌 맺기를 하든 일촌 맺을 때 이렇게 내용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보낼 수도 있는데 내용을 쓰면 조금 더 확률이 좋겠죠.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Hi Chris, I'm Brian from South Korea. I found your event related to metaverse, and I'm planning to join it. Join the. Thank you for 약간 칭찬해줘요. Organizing the event and let's connect.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어렵지 않죠? 한국어도 똑같아요. 뭐 선배님, 뭐 영국에 계신 저희 학교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누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해외 취업을 좀 목표하고 있는데 이미 잘하고 계셔서 너무 놀랍다. 어떻게 혹시 가셨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조언 주실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채팅으로 조언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용기 내서 한 30분 정도 저희 줌 미팅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얼굴도 보고 관계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적극성을 가지면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적극성을 안 갖고 그냥 뭐 학교에서 주는 거, 가정에서 주는 거, 사회에서 주는 것만 받아 먹는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극성을 갖고 이 사람한테 들이대거나 이거를 누가 찾아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하다가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내면 이분이 반응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메시지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분하고 뭐 콜라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이분이 뭐 사람을 뽑으면 제가 여기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드인은 하나의 비즈니스 SNS고 신입분들 포함해서 커리어를 관리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학교 선배가 어디 있는지 어떤 나라에 있는지 어떤 회사에 있는지 어떤 회사로 가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거쳐갔는지 또 지금 잘 나가는 회사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그분의 스펙은 어떤지 그런 것들 보다 보면 물론 열등감도 느껴지지만 그 과정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또 저처럼 노력파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걸 보면서 또 희망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링크드인은 보통 꾸밀 때 이제 가입은 쉬워요. 가입은 그냥 뭐 1분 만에 하고 가입 이후에 이제 이런 배경 사진이라든지 본인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타이틀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타이틀 잡는 공식이 이런 거예요. 타이틀 링크드인 이게 타이틀이라고 하고 여기 연필 버튼 누르면은 여기 이제 한 줄 프로필에다 쓰는 건데 보통은 뭐 신한대학교 학생 이렇게만 적어놔요. 그럼 아무도 누구도 그런 걸로 검색하지 않을 거죠. 왜냐면 이게 검색을 당해야 내가 더 많은 사람한테 연락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신입이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마케팅을 이제 목표한다 그러면 마케팅 뭐 코디네이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신입과 관련된 단어들 적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연관 검색어를 한 세네 개 적는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걸 따서 데이터 관련돼서 그러면 뭐 구글 이제 뭐 관련해서 구글 애널리틱스 아니, 뭐 SEO 이런 키워드.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이 되는 거야. 이게 되게 멋있는 타이틀이. 물론 내가 저는 아직 뭐 마케팅 코디네이터 경력이 1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내가 추구하는 단어를 적어 놓으면 그 단어로 검색이 어찌됐든 일단 검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필이나 했던 내용들 보고 이 사람이 매력적이다 생각하면 메시지를 던지는 게 대부분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같은 방식으로 어떤 분이 쿠팡에서 면접을 제안을 받았어요. 쿠팡이 그분은 물류 쪽 포지션을 타겟해서 첫 단어로 로지스틱스 어소시에이트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SCM이나 임포트, 엑스포트 이 단어는 되게 지금 세컨 이 두 번째는 이 과랑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예, 잘 저장해 놨다가 이걸 좀 변형해서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물류 쪽은 SAP 같은 거를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SAP를 만약 글로벌 회사로 물류하고 싶다면 SAP 여기 유데미닷컴에서 SAP 한 10,000원짜리 강의 있거든요. 그런 거 들으시면 돼요. 오피셜 SAP 사이트에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SAP 중에서도 MM을 들으셔야 돼요. 혹시나 물류 쪽으로 내가 뭐 해외 영업도 마찬가지고 물류 수출입이나 이런 쪽 하고 싶으시면 유데미에서 물론 영어 강의니까 영어 공부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쨌든 다 따기만 하면 돼요. 뭐 시험도 없으니까 그냥 다 들으면 수료증이 나오고 그 수료증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 포인트는 다시 정리하면 SFP M맨까지 해서 이 정도로 타이틀을 만약에 내가 물류 타겟 하신 분들이 써준다. 물론 이걸 무조건 다 똑같이 여기 계신 분 다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씩 키워드를 베이스로 타겟팅 하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물류 경력이 1도 없는데 쿠팡에서 이렇게 해놨더니 연락을 받았어요. 그쪽에서 물류 포지션 제안을 받았고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단어를 적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그와 관련된 관심이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링크드인 타이틀이 제일 중요한 게 그게 검색에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링크드인은 이제 내가 추구하는 단어를 적어 놓는 것이다. 내가 현재 하는 일이나 뭐 예전 했던 일만 적어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단어들, 내가 이러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어떤 하나의 브랜딩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의 것들은 뭐 아까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거 좀 보시면서 한번 싹 꾸며 보시고요. 그리고 저랑도 일촌을 좀 하시면 아무래도 제 인맥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예, 팔로우라고 뜰 건데 팔로우 말고 더보기 누른 다음에 일촌을 신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수정하고 이런 거는 이 연필 버튼 누르면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진도 요새는 이렇게 요즘 스타일로 찍어요. 사진도 이제 인맥 탭 누르면은 인맥 추천도 나오고 사진 요즘 스타일로 어떻게 찍냐면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스타일은 약간 증명사진 느낌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요즘 스타일은 특히 링크드인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이 타다 이분도 요즘 스타일, 요분도 요즘 스타일, 그다음에 이분도 완전히 약간 뭐 이렇게 잘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깨가 보이게 상반신을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찍는 분들이 있고 저는 가능하면 예, 그런 사진 같은 거 투자를 해서 나에 대한 브랜딩을 좀 시작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뭐 필요하시면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싹싹 꾸며서 매력적인 신뢰 있는 어떤 프로필을 만들어야 돼. 물론 이제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겠지만, 근데 경쟁력이 어차피 지금은 없더라도 그걸 만들어 나갈 거니까 하나하나 좀 채워가면 좋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프로필 보면서 혹은 우리 학교 선배들의 어떤 케이스들을 보면서 조금씩 그 본인의 그 자신감을 키워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뭐 저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화려한 대학에 나오진 않았지만 나름 제가 20대 때는 영어를 잘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30대 때는 이제 비즈니스를 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만족스럽게 제가 육아를 하면서 자유도를 가지면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뭐 이제 돈을 벌고 그다음 글로벌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 조금 링크드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한 많게는 한 20분, 25분 정도 있는데 제가 혼자 막 떠들다가 끝났습니다. 빠이빠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중간에 좀 질문 많이 받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주제를 몇 개 아이디어 생각해 보시라고 주제를 몇 개 적어 놓을 테니까 그와 관련된 질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 A to G라고 해서 체크리스트를 제가 지금 적어 볼게요. 일단은 자기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소개서를 적죠. 보통은 이제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성취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실패 경험이라든지 실패 경험은 항상 교훈이 있어야 돼요. 배운 점을 같이 적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팀워크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갈등 경험이라든지 경험은 당연히 여기에서 배운 점이 있어야죠. 뭐 그때 갈등을 잘 해결했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못했는데 그 이후로는 내가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자소서랑 뭐 이력서 준비죠. 이건 이력서 준비. 이거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공문도 있을 수 있고 영문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영문은 CV나 레즈메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잡서치죠. 잡서치 하면서 보통 기업 분석 같이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키워드로 검색해서 이제 포지션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 공고도 좀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회사도 궁금하니까 회사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이제 알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면접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면접과 관련해서 면접 준비를 하겠죠. 면접 준비, 그다음 면접은 보통 1차, 그다음에 뭐 과제 면접이 있을 수 있고 포지션에 따라서 면접 2차, 그다음에 뭐 합격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커리어 쌓다가 뭐 이제 직무도 마음에 들고 뭐 마음에 들면 계속 이제 2, 3년 경력을 쌓고 또 이때 이제 뭐 링크드인 같은 거 많이 하시면은 뭐 제안이 오죠. 제안이 오면 이제 고려해보고 뭐 연봉이 30%뭐 더 높아 제안이 그러면 이제 뭐 이직 시도하고 뭐 실패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직 성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보통 2, 3년 주기로 이직을 하는 것 같고요. 연봉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9년 차다 하는데 뭐 3개 회사 다녔다. 3개 회사 혹은 4개 회사. 뭐 괜찮아요. 그리고 연봉이 보통은 요새는 뭐 3천 전후가 많죠. 주니어는. 그리고 많이 주는 데는 3천 후반에서 4천 뭐 중반 이런 데까지도 있는 것 같고 물론 더 주는 데도 있겠죠. 뭐 일부 대기업이라든지 뭐 더 주는 데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시작하고 진짜 안 주는 데도 많아요. 사실은 2천 막 중반 여전히 뭐 2천 후반 이렇게 시작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 물론 뭐 조건에 따라 뭐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통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스타트업은 연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연봉보다는 그러니까 경력을 많이 쌓으려고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봉은 어차피 실력 쌓이면은 올라가거든요. 이직을 할 때도 보통 15에서 20% 올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연봉이나 좋은 회사에 목맬 필요는 없어요. 좋은 회사 가려고 3년을 놀았어. 그게 더 별로입니다. 차라리 3년을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그걸로 경력을 가지고 이직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빵인데 내가 좋은 회사 한 방에 가려고 고생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릴게요. 자, 질문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I put some important keywords related to getting a job, the whole process.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related to any keywords, just let me know. In case the foreigners, I have experience coaching the Vietnamese who can speak English. And she actually get a job in Korea. 그리고 인도네시안 분도 한 분 도왔던 것 같고, 프렌치도 도왔던 것 같고, there's opportunity if you speak in Korean. Actually, Korean skill is important.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뭐야? 음성 한 번 드렸고, 지금 뭐 아직 뭐 좀 심심합니다. 뭐 다른 뭐 지금 오늘 뭐 영화 보고 계신 건 아니죠?
분명히 누군가 듣고 있을 건데 질문 한번 해주세요. 어차피 뭐 취업 안 할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갈 데가 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과 베이스로는 물류나 수출입 이쪽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많이 갈 거고 영어 좀 잘하거나 다른 언어 하면은 해외 영업이나 이런 거 갈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포워딩이나 해운사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가더라도 한 1, 2년 있다가 이제 제약회사나 반도체 회사 이런 데로 가시는 게 좋고 제가 가장 세게 본 연봉은 셀즈포스 코리아에 3년차 경력 가지고 어카운트 익스큐티브라고 해서 이제 세일즈 관리, 세일즈 매니저인데 연봉 8천 받고요. 눈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자이스라고 해서 이분은 2년차 엔지니어였고 뭐 지방대 출신이었고 이분이 뭐 커스텀 엔지니어 뭐 이런 걸로 이직을 했는데 이분도 7천 연봉 7천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데 보통은 뭐 제약회사나 의료기기나 이런 반도체 쪽 이런 제조 기업들이 연봉이 좋아요. 그래서 만약 연봉만 봤을 때는 이런 회사를 장기적으로 뭐 당장 한 방에 가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도 이제 국내 회사 있다가 이직하신 거고 외국계로 이분도 국내에서 있다가 스타트업에 있다가 이직한 거예요. 이 밑에 분은 국내 뭐 중견이었고 이렇게 이직을 합니다. 이직을 해서 이렇게 대박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연봉. 누구는 10년 다녀도 8천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일해도 어떤 사람 8천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뭐 3년 만에 8천을 받는 사람도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한 번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연봉이 전체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어디가 많이 주는지 그러면 거기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벌이 뭐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뭐 서치하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포인트는 주체성을 가져야 되고 주체성을 가지려면 내가 나에 대해서 나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좀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냥 뭐 그냥 살아가니까 뭐 지금이야 솔직히 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그거는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한 거고 이제 사회 나오면 이제 부모도 서포트를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모 집에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뭐 결혼도 하고 뭐 또 해야 되니까 어쨌든 내가 전문성을 쌓아서 내가 내 몸값을 올려가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아이 그건 뭐 나중에 뭐 졸업하면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제가 뭐 1대1로 찾아오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전체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제너럴하게 전반적인 조언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은 조금 좀 아쉽지만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언제 제가 혼잣말 또 잘하니까 제가 혼잣말 좀 하고 있고요. 하나만 좀 되게 펀더멘털한데 중요한데 아마 안 해보신 게 있을 건데 그거를 제가 좀 한번 의견을 좀 드릴게요. 하나 그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value 리스트라고 해서 이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채팅창에 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본인의 value를 찾아보는 거죠. 내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 something global이라는 그 value, 그 다음에 창업하기 전에 challenge라는 value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했고 지금 helping others라는 value 그걸 찾았는데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 링크 드렸으니까 그거를 띄워놓고 내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뭘까, core value는 뭘까, 그걸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가져봐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취업이야 뭐 사실 뭐 아무 데나 가도 가긴 가죠. 내가 뭐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가긴 갑니다. 그건 뭐 가긴 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 고민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 value라는 게 그런 걸 찾아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썸띵 글로벌 따라서 이제 해외 영업을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챌린지 그게 굉장히 세게 와서 창업이라는 도전을 했고 안정적인 직장을 버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나서 스위스 회사에 기회까지 얻고 링크드인 같은 걸 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 육아를 하면서 지금의 역할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이 밸류가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도 안 배우고 뭐 사회에서도 안 배우기 때문에 지금 한번 5가지 정도 밸류를 한번 선택을 해봐요. 3분 정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 없는 단어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많이 추구하는 건 이제 어치먼트 성취 같은 거 많이 추구하시고 그다음에 성장 그다음에 밸런스 같은 것도 많이 추구해요. 왜냐하면 바쁘잖아요. 요새 사람들 다 바쁘고
그다음에 조이 같은 거 추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팀워크라든지 뭐 비전, 뭐 패션, 여러 가지가 있어요. goal oriented 이런 것도 많이 추가하셨던 것 같고, 제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취업을 떠나서 나의 어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이해하셔야 더 앞으로 뭐 공부든 뭐 대학 생활이든 아니면 뭐 편입을 하든 어디 해외로 가든 석사를 하든 뭐 취업을 하든 해외 취업을 하든 그런 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뭐 유튜브 뭐 엄마의 조언 이런 걸로 계속 지식인의 조언 이런 걸로 내 인생을 책임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어, 그 세상을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치열하게 살아오긴 했지만 지난 10년 12년 제가 27살 때 첫 취업을 했어요. 남자니까 군대도 갔다 오고 재수도 1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뭐 한 3천 정도 연봉을 시작을 해서 29살 때 창업을 했고 그리고 32살에 그 스위스 회사에 1억의 연봉을 받게 됐고 그걸 또 포기하고 34살 5살에 34살 33살 4살에 이제 제 비즈니스를 또 2차 창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육아를 하면서 지금 뭐 2억 정도 연봉을 버는데 어쨌든 제 포인트는 어, 돈도 중요하지만 내 가치가 중요하고 내 가치를 추구했을 때 내가 정말 몰입해서 지속할 수 있고 그러면 재미와 의미가 따라오고 재미와 의미가 있으면 전문성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공부도 마찬가지고 내가 재미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번아웃도 나중에 일하시면 막 번아웃 같은 거 오실 때 번아웃이 문제가 아니라 번아웃이 왔을 때 회복이 느린 거거든요. 내가 이 일의 의미를 못 느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점에서 의미와 일의 가치를 느끼는지 재미를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그런 좀 성찰의 시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살짝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코칭할 때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펀더멘털리 안 잡혀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고 본인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네, 택배가 와서 잠깐 갔다 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이 오늘 보여드렸는데 한 10분 정도 하고 좀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2시간 혼자 떠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는. 일단은 큰 틀에서는 글로벌 커리어 장기적 목표하자. 당장 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아니더라도 내가 뭐 다른 회사 갔다 가는 것도 괜찮다. 해외 쪽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뭐 재택근무도 있고 저처럼 뭐 이렇게 프리랜서로 육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목받는 포지션들은 뭐 이런 포지션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당연히 더 인기는 많고요. 해외 쪽으로 가시려면 그래서 개발은 뭐 보통 뭐 요새 부트캠프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하셔서 실력만 쌓으면 계속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쪽도 뭐 지금 뭐 문과 중심의 분들이라도 시작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기획자 이런 것들도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한 5년 정도 다른 뭐 전혀 개발하고 1도 상관없는 물류 일을 한 5년 하다가 개발을 반짝 1년 배워가지고 개발자 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보다 5년이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빠른 거라는 거. 만약에 이제 내가 이런 뭐 이런 인기 있는 어떤 종목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 이거는 뭐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이런 직업들이 있다는 거. 이거를 뭐 3년 후에는 이게 없어질 게 아니라 더 수요가 늘었으면 늘었지 이게 버려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직군들을 내가 타겟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문과 중심이라면 이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 다 공부할 수 있고 특히 제가 자기개발 사이트 중에서 콜세라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아까 유데미는 SAP MM 물류 배우는 걸로 추천드렸고 이 콜세라는 해외 대학의 단과 코스고 해외 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학위까지 딸 필요는 없고 보통은 내가 배우고 싶은 어떤 특정 단과 과목들을 선택해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저 같은 경우는 한 뭐 몇 개 땄어요. 그래서 이제 이력 저기 뭐 링크드인에도 붙여놨고 어, 영어 공부도 되고 또 단기적으로 내가 해외 대학에 이런 수료증도 받으니까 멋있잖아요. 이거 내가 어디 뭐 유펜에 갈 일이 없는데 이거 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땄으니까 약간 성취감도 느껴지고 또 내가
어떤 직무를 잘한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죠. 예, 왜냐면은 이거 일도 없는 친구랑 소셜미디어 관련돼서 뭐 콜셀에서 한 5개 한 친구랑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스토리텔링이 약하니까. 저 블로그도 했고 열심히 관심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 어,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했을 거고. 아까 영국에 가신 분이 이런 걸 하신 거야. AWS라고 해서 클라우드를 공부하셨고 관련해서 경력을 이제 중소기업에서 쌓고 그 경력이 너무 잘 셀링이 돼서 영국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되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국인인데 비자까지 스폰서해서 영국으로 가신 분이고 그분은 이제 지방대 출신의 27살 정도 되는 여성분이었고 졸업하자마자 어쨌든 한 3년 정도 일을 하셨고 컨설팅 받고 영국으로 가셨던 분이 있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릴게요. 이 사이트가 아주 좋아요. 아주 기가 막히고 이제 물론 대학에서도 뭐 훌륭한 강의를 많이 주겠지만 이게 저는 이 해외 대학의 강의들을 좀 어, 이렇게 싸게 배울 수 있는 뭐 5만 원 전으로 싸게 배울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스스로 영어 공부도 하고 자기 전문성 키워서 결국에는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냥 어영부영 살고 싶어 해요. 다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 하고, 가능하면 글로벌 커리어를 쌓고 싶어 하고, 또 영어도 잘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게 공짜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늦었다 생각하고, 뭔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는 거. 뭐 이것도 싫고, 뭐 학교도 싫고, 뭐다 싫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살면은 당연히 세상에서 많은 기회들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또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콜세라 같은 게 있는 게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옛날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알고도 안 하면 좀 아쉽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이제 부단히 영어를 많이 했고 영어가 아니더라도 뭐 영어와 관련된 영어 처음부터 이제 영어로 된 걸로 할 필요 없고 예를 들어 콜세라가 좀 어렵다 싶으면 일단 한국어로 된 뭐 이런 사이트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셀프 러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쪽으로 가려면 어쨌든 아까 석사로 가는 방향이 있고 아니면 이제 IT나 디자인 쪽으로 하시면 좀 더 빨리 가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경력을 좀 쌓고 학사 수준에서는 혹은 문과 계열은 경력을 한 2, 3년 쌓고 가더라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처음에 취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뭐 어, 그런 데로 가더라 외국계로 가더라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단계에서 막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주장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고 활동도 늘려가고 스킬도 늘려가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아주 좋은 전략이고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컴퓨터를 부전공하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하면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널렸잖아요. 영국에 취업해 주세요라고 막 돈을 수천만 원 써도 취업을 못 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갔잖아요. 영국에서. 영국에서 막 수십 개 기업이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 2년 3년만 보고 그냥 그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은 이런 직무들이 본인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직무들인데 저번 때 얘기도 아니고 뭐 전공 선택을 내가 이미 뭐 2년 전에 딴 걸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것이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뭐 부전공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진심으로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고요. 약간 쉬는 시간 없이 한 5분 정도 쉬고 했기 때문에 좀 일찍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분은 한번 질문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화이팅 하셔서 글로벌 커리어 그리고 뭐 해외 취업이나 외국계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취업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본인의 목표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 뭐 저기 코어 밸류 리스트 이런 거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그 리스트 받아서 스스로 한번 성찰하는 시간 가져보시려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했던 뭐 이런 얘기나 이런 것들 다 클래스 1은 해놨으니까 그건 어차피 제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거기 4시간짜리 강의니까 잘 들어보시고 관련해서 필요하면 도움 받아가지고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만 응원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이 왔네요. 워킹 홀리데이 경험이 수출입 직무나 해외 영업 직무에 도움이 되냐? 워홀은 뭐 알바잖아요, 그렇죠? 워킹 홀리데이는 그냥 해외에서 내가 문화에 대한 경험과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다. 그럼 뭐 여행도 시원하게 다녀왔다. 솔직해집시다. 그 정도지 뭐 물류나 뭐 어쩌고 저쩌고는 관련이 없죠. 그러면은 그거를 갔다 온 게 뭐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문화
언어 이 두 가지 좀 배웠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갔다 왔는데도 못해.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꼭 뭐 수출입하고 그런 거는 관련이 없다. 물론 이제 워홀 갔는데 뭐 내가 뭐 사무직을 했어 어디 뭐 관광 회사에서 그러면 뭐 일을 해봤으니까 일에 대한 경험을 했으니까 그거는 뭐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Okay, that's it. Any questions for foreigners, foreign students? I see some names. Yeah, getting a job in Korea probably possible if you have your own skills, and especially Korean skill is important when it comes to getting a job in Korea. 그래서, for example, if you're a Vietnamese, it's important that you find a company, Korean company, who wish to enter the Vietnamese market. So that's the one idea I can give to you. So learn Korean and try to find a company who exports the item to Vietnam. Something like that kind of concept is important. Same for other countries as well. Okay, if you don't have any questions, I'm here. I'm done here. And if you join me on LinkedIn, I'm a LinkedIn fan as well. So enjoy your LinkedIn journey. Career is not something temporary. 이거 long term입니다. 커리어가 라이프죠. 그러니까 라이프가 거의 커리어이기 때문에 잘 디자인하셔서 더 멋있게 행복하게 에너지 넘치게. 저는 항상 에너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제 밸류를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즐겁게 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 Have a good day. 그리고 뭐 서베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서베이 좀 해주시고 제가 링크 드릴게요. 서베이 잘 해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